지금이 실적 장세인가요? 유동성이 한창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풍부했다가 요즘 들어서 시장은 약간 꺾이는 것 같은데 실적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테마가 있다면은 호실적주라고 정의해도 될 정도로 실적에 솔직하게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합권 정도고요. 저희 이 마감은 증권도 시작할 때 즈음에 양시장 파란불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그 상승도 하락도 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02% 포인트로 1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상승으로 2479.74포인트, 2480선 근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약간은 좀 숨을 고르면서 하락이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종가상으로 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봉이 좀 만들어지면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에는 다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감 즈음의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은 들어와 있는데요. 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0.17%, 1.4포인트 정도 오른 815.92포인트 선 기록되고 있고요. 장중의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한 9포인트 정도 선 됩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는데 현재 구간대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치면서 코스닥도 5일 이동평균선 터치는 나왔는데 회복이 되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장중에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길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도 결국 꺾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낙폭이 깊어지면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1.4% 순항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1.5% 정도의 강한 움직임으로 오늘 고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지수를 약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쪽으로 더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림자가 지는 쪽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별로 안 좋고요. 3% 안팎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군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장 초반에는 좋은 듯 하다가 지금 파란불 들어온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는 YG 엔터테인먼트 활약이 오늘 정말 대단하죠. 어느덧 시가총액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JYP 엔터테인먼트 20% 급등하면서 현재는 6위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분위기 좋은 쪽이 엔터하고요.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인 호실적주들 볼 수 있고 구제역은 장 초반에는 무더기로 오르진 않았는데 후반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양봉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 또 눈에 띄는 변화는 폴더블 쪽에서 나옵니다. 핵심 뉴스라든지 체크포인트에서 폴더블 쪽을 강조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후반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시장과는 거꾸로 가면서 더욱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두올, SJM, 그리고 SJM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두올하고 SJM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 밖의 종목으로는 다이내믹 디자인이 이 인도의 니켈 광산 사업하는 업체와 같이 협업한다라는 내용. 이 다이내믹 디자인은 니켈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될 텐데요. 오늘 상한가 재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 MK 같은 경우도 호실적주인데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메타바이오메드, 제약바이오긴 하지만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지카일룸 이렇게 코스닥에선 두 종목이 상한가인데 두 종목 모두 다 호실적주입니다. 여기에다가 우진 BNG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주의 호실적 그리고 네오오토 지금 상승률 상위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호실적이라는 키워드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폴더블 쪽에 장 초반에 시초가는 약했는데 후반에 강하다. 대표적으로 KH 바텍 꼽을 수 있는데요.
시초가는 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1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이nem텍 보겠습니다. 파이nem텍도 9% 정도 급등하면서 폴더블 쪽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하고요. 세경하이테크도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캔들상으로 양봉을 길게 뽑아내는 대표적인 종목군 폴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역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이 국내에서 구제역 쉬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확대돼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구제역과 관련된 종목군들 체시스, 이글벳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곡물, 비료, 사료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와 맞물리는 이 미래생명자원 등의 종목군들이 오후장에 더욱더 강세 움직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곡물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고요. 지수 보면은 사실 조금 힘 빠지실 거예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되겠네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나타냈던 데는 중국의 영향도 무관치 않는데요. 오늘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나왔는데 안 좋았습니다. 그런 영향에 중국 증시 현재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중국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마무리된 일본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본은 좋습니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아마 한중일 가운데 일본 증시가 가장 강할 거예요. 미국 오르니까 바로 또 반응이 나오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73% 오름세 나타내면서 29,842.9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3만 엔선이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연일 순항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3만 엔선 카운트다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오늘 산업생산도 발표가 되고 고정자산 투자 등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의 소매 판매, 산업생산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이 0.63%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저점을 낮추고 있고요. 3,300선만 가면 중국 증시 상해종합이 좀 저항에 부딪힙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3,300선 사수가 됐는데 오후에 이탈하면서 현재는 3,289.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넘어가겠습니다. 심천도 0.76% 하락하면서 중국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이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보시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약간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장 초반에도 오름세로 좀 출발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기에 앞서서 밴드부터 보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상승 전환돼서 장 후반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밴드는 1,333원에서 1,339원 정도의 밴드를 기록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1원 60전의 상승 움직임으로 1,338원 6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까지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네요. 지금 5월 9일부터 꾸준히 오늘 오름세 나타내면서 6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장도 사실 좋은 분위기로 반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에 에너지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서 실망스러운 분위기도 감지가 됐는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소폭이지만 상승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큰 폭의 변화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4% 아주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포인트로 채 1포인트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늘장 종가는요 2,480.2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분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500 근처에서 장중 고점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꾸준히 우하향하는 패턴을 그려놨죠. 2,474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약간 들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단연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개인과 기관이 팔았죠. 기관 쪽에서는 570억 원가량 순매도, 개인도 1,200억 원 이상 팔자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하락 업종이 단연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이 전기가스 업종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률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전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속한 종목들을 다 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폭은 오늘 2.5%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통신장비업종도 2% 가까이 내림세로 약세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송장비인데 요새 자동차주들이 가겠다가 오늘장 보시면 완성차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88% 내려갔고요. 이어서 섬유 의복이 1.62% 하락 마감, 그리고 운수 창고가 1% 가까이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음식료품 업종이 강했죠. 1.33% 올랐는데요. 업종을 대표하는 농심이나 빙그레 같은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전자도 1% 넘게 강세가 됐죠. 반도체 투톱이 역시나 오늘 강세 마감되면서 이쪽 업종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이 0.82% 상승, 조기복제가 0.7% 올랐고요. 제조가 0.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소 시총 상위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지난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재성 이슈 한 가지가 있었죠.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3위 키옥시아, 그리고 4위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이 있는데 이 합병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미국 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반도체 투톱도 강세가 됐습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우선은 1.4% 올리면서 65,4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6% 크게 올렸습니다. 9만 원대 바로 위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요새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에서 나란히 낙폭이 3%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2.6% 내리면서 20만 2,5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기아차 쪽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컸죠. 3% 떨어졌습니다. 87,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까지 보시죠. 모비스는 2%대 약세로 22만 50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도 선방을 한 수준이었는데 보합거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에서 79만 원 정확히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죠. 셀트리온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6만 8,1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전반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포스코 그룹주들 이쪽은 그래도 오늘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0.68% 올리면서 37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장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2% 넘게 올랐죠. 정확히 오늘장 종가는 31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벌써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도 급락하는 종목도 대부분 실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 상당히 많았죠. 좀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세 MK와 두올 같은 종목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중 계속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올뿐만 아니라 SJM까지 해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강세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올과 SJM은 모두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고 SL도 1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다만 기타 종목들 윗골을 좀 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SL부터 평화홀딩스, 그리고 화천기계, SG글로벌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코스닥 종목이긴 한데 네오오토 같은 종목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이 대한전선과 가운전선 이
전선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대한전선이 6%, 가온전선이 10% 강세인데 이쪽은 좀 음봉 기록됐고요. 윗골이 좀 제법 달았습니다. 특히 대한전선 쪽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액면병합으로 그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늘 거래 재개가 됐죠. 바로 이런 영향도 한몫을 하게 됐고요. 자, 후반에 입은 많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과 빙그레 보시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음식료품 업종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쪽의 강세였습니다. 농심과 빙그레는 소위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농심은 52주 신고가도 경신이 됐고요. 빙그레 쪽에서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농심과 빙그레 나란히 6에서 7%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게 엔터주들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실적 구조를 보이면서 JY펜터가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20% 넘게 솟구쳤습니다. 11만 5,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YG엔터 9%대 뚜렷하게 올렸죠. 8만 5천원까지 갔고 SM도 6% 이상 올리면서 10만 9,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오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였죠. 15% 가까이 올리면서 600원 이상으로 올려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상직 하일룸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도 1분기 호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7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탄력 강하지 못했습니다. 0.27% 올렸죠. 오늘장 종가는 816.7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역시 또 장 초반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825포인트까지 찍고서 그 뒤로는 바짝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보합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면서 816포인트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여줬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65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이 더 팔았죠. 기관에서는 800억 원 이상 순매도.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자, 개인 보시면 1,400억 원 이상 개인은 순매수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2차전지부터 좀 보실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걸까요? 지루한 하락 끝에 오늘장은 상승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 올리면서 23만 원 근방까지 갔고요.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이 더 뚜렷했습니다. 자, 이쪽은 5% 넘게 올렸죠. 55만 1,000원까지 기록이 됐고 LNF도 덩달아 상승이 나왔습니다. 2%대 오름세 25만 1,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돋보였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엔터주들의 급등세였습니다. JY펜터가 20% 넘게 올랐고요. 아래쪽에 SM이 6.5% 상승으로 10만 9,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도 6%가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장도 보시면 6.5% 내림세로 10만 900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와 오늘 이틀째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역 관련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죠. 자, 그래서 오늘장까지도 이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게다가 이 사료나 육계 관련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중앙 백신 같은 종목이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을 더해 가더니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종가 14,000원 위로 올려놨고요. 첼시스 그리고 우진 BNG까지 오늘장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글벳이 4%,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백신주들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6개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죠. 마니커 FNG 9% 넘게 올렸습니다. 팜스토리와 이지홀딩스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런 소식과 함께 다음 특징주로 보실 텐데 흑해 곡물협정 관련돼서 이 사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주 18일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게 흑해 곡물협정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과 함께 사료주들, 곡물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중심에 서 있는 게 미래생명자원이죠.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6,850원에 오늘장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밖에 한일사료가 15% 넘게 또 올랐습니다. 급등세 보여주면서 7,000원 근방까지 갔고 효성 OMB와 누보 나란히 10% 안팎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주산업이 6.5% 올렸고 한탑이 마찬가지로 6%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